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조사합니다. 수사팀의 사건이 배당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가방 실물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2009년부터 주가가 3년간 2,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오르며 시세 조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오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보고받은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4년이 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검찰은 당초 오는 7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 날짜가 미뤄질 수 있는 데다 명품 가방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방식도 서면부터 직접 소환 조사 또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까지 여러 방식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서면이나 방문 조사로 끝내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단 빨리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야권이 결집해서 전방위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란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을 막아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0여 명도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는 13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야권은 또 오는 25일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켜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입니다. 이미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폭주를 일삼고 있는데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행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 요구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나흘 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이혜원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흥인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형형색색의 연등을 손에 든 사람들이 보이실 텐데요. 잠시 뒤인 저녁 7시 바로 이곳에서 연등 행렬이 시작되고요. 2시간 30분 뒤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5만 명, 행사에 동원되는 연등 수만 10만 개에 달하는데요. 해가 지는 저녁 7시 30분 이후가 되면 서울 종로 도심 일대가 환한 연등빛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서울은 오후부터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종로구는 시간당 6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계속 시간당 2에서 4mm 사이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행렬에 참여하는 분들도 우의를 챙겨 입고 행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시민들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와서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딸이 사업을 해서 사업 번창하고 건강 기원하라고 등을. 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행사가 이어지죠. 교통이 통제되는 곳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연등 행렬의 주요 이동 경로인 흥인지문에서 종각사거리 구간은 내일 새벽 3시까지 전 차로가 통제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 구간은 자정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또 내일도 연등 놀이 같은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안국사거리부터 종각사거리 구간은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흥인지문 앞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2년 넘게 해킹이 이어졌고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000GB가 넘는 양의 법원 자료가 빠져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용이 확인된 자료는 그 가운데 0.5%뿐으로 개인 회생과 관련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처음 확인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시도. 경찰과 검찰, 국정원 합동조사 결과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이 최초 확인 시점보다 1년 이상 일찍인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해킹은 2년 넘게 이어졌고 탈취된 자료는 처음 알려진 것보다 3배나 많은 1014GB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자료가 빠져나갔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유출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파일은 4.7GB 분량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개인 회생과 관련된 문서인데 5,171개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커 조직은 적어도 2021년 1월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보안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천여 개를 법원 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통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해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